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달이 끝나고 새로운 한 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기와 새로운 달이 출발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또 증시는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나타내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2분기도 1분기처럼 뜨거운 모습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뜨거웠던 만큼 조금의 조정이 나타날지 여러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서 우리의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PC. 이 소식은 보고 넘어가야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PCE,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라는 PCE의 상승폭이 소폭 둔화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2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연말 근원 PC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6%로 예상한 바가 있었는데 슬슬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긍정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이 너무 또 엄청나게 좋아하면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준의 금리로도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 요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분명 걱정이 조금 나오긴 했었으나 그런데 일단 오전까지는 미국 선물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야, 2분기에도 미국은 뜨겁나? 이러한 기대감을 현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 저녁 본장이 열릴 때가 바로 진짜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PC 그 다음에 파월의 발언을 어떻게 미국이 해석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이겠죠.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3.1%가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었죠. 117억 달러로 2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 IT 분야의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자동차 수출은 작년보다 5%가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3월 수입액은 5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가 줄었고 이에 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간 무역 수지는 10개월 동안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조선 쪽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뭔가? 바로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큰 거 오죠.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오고 최근 들어 반도체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삼전 같은 경우에는 급등의 출발이 바로 엔비디아 CEO의 말 한마디가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무거운 삼성전자가 그냥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이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반도체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기정사실이라고 하고요. 전체 삼전 영업이익이 무려 5조까지의 흑자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삼성전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각 6천억, 2.4조, 2.8조 흑자를 냈는데 그런데 올 1분기에 그냥 5조로 작년에 벌었던 거를 한 번에 벌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봤던 수출 소식을 봐도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좋은 결과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삼성전자 보조금 소식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는 진짜 나온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 비중 최고. 최근 국내 증시가 좋았던 거 아시죠? 하지만 분명 삼전이나 닉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조금은 아쉽거나 혹은 오히려 하락을 맛본 기대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는 나름 쏠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 시가총액 비율이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25%까지 육박.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직까지 반도체 상승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인즉슨 시총 비율이 다른 것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반도체주 시총 비율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더 커진 이유가 뭔가? 당연히 메모리 업사이클이 이제 초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이클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분명 중간중간에 출렁출렁은 하겠지만 결국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쯤 되면 10만 전자를 넘긴 모습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반도체의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에 이렇게 쏠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제 사람들이 반도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작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분명 우리 올해 안에 나타날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모두가 이제 반도체 비싼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막 야, 이거 너 주식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슬슬 반도체 비중을 좀 줄여가고, 그때부터는 그때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가장 만만한 게 2차 전지겠죠.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을 테니까 그때 줍줍하는 전략,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등등 요런 친구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외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그러한 친구들을 줍는 그런 모습도 올해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루하루 타이밍은 맞출 수 없겠지만,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겠죠.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가 그렇게 좋을 때 반도체도 꿋꿋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국은 멀리서 보니까 맞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개인분들은 벌써 빠릅니다. 최근 증시 상승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2년 만에 27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앞다퉈 곧버스를 사고 있다고 하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0을 돌파하면서 인버스를 홀룰로 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IBK 투자증권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에서 쭉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상승 기간을 나타냈고, 상승 강도는 6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 외국인이 뭐 매수하면서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증시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걸 보면은 이제 이 기간은 좀 충족이 된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상승 강도는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 상승 기대감도 분명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인버스를 사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이길지, 아니면은 3전 그냥 뭐 8.4, 8.5, 8.6 이렇게 쭉쭉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에서 재밌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변화를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룸버그는 테슬라가 제조 공정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우리가 자동차 공장 하면 떠오르는 딱 그 모습,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순서대로 조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100년 전부터 이어진 포드식 제조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를 버리고 그냥 주요 부품을 한 곳에서 동시에 조립하는 언박스드 공정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 당연히 생산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고요. 또한 생산 비용도 절반이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로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했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도대체 뭘 한 건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테슬라의 반경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체거래소 생기나. 자, 내년부터 대체거래소 ATS를 통한 주식거래가 오후 8시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가닥을 잡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종목 700여 개를 선별해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기릿은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하지만 이거를 또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거 혹시나 뭐 새로 생긴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거래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HTS나 MTS로 그냥 거래를 하면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거래를 해준다고 하네요. 어쨌든 내년에는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증시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음식 배달도 출혈 경쟁. 요즘 배달 음식을 저도 좀 많이 안 시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 배달 서비스를 무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다른 배달 앱들도 쏙쏙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민에서는 오늘부터 여러 집에 동시에 배달하는 알뜰 배달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한 집 및 알뜰 배달 10% 할인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기요도 요기패스 X의 구독비를 월 2,900원으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며, 이렇게 배달업계도 요즘 상태가 그렇게 밝지만 않나 보네요. 출혈 경쟁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진짜 2억 가나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다시 반등하면서 1억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9천 얼마더라고요. 진짜 이 친구는 변동성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2억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세를 예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번 반감기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반감기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포모까지 터지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고리라고 불리는 대형 투자자분들은 최근 한 달 동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한 양만 26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집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어가는 건지 참고로 반감기는 4월 20일쯤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샤오미 전기차 SU7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27분 만에 5만 대가 팔렸고 36시간 만에 12만 대가 팔리면서 주문이 폭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역시 없는 거 없네요. 예전에 바이든 관련주도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샤오미 관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실제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샤오미 전기차에 히터를 공급해 관련주로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차트가 아주 이쁜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경제가 꿈틀꿈틀. 한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던 중국 경제가 꿈틀꿈틀 살아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51.1을 기록, 전월 대비 0.2포인트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였던 51을 소폭 웃돈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중국 부동산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기준 중국의 100대 부동산 기업의 매출이 전월 대비 9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뭔가가 바뀌고 있군요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까지 정상 궤도라고 할 수는 없어서 긴장감을 가져야겠지만 바닥쳤다라는 이야기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관련 이야기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같이 공부했던 그 소식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 중국 관광 관련주인 롯데관광개발, 화장품, 그 다음에 카지노, 호텔 신라 등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롯데관광개발은 중국 정부의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려로 많이 작용했던 롯데관광개발의 부채 비율, 이 친구도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올해 이익 턴어라운드 전망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롯데관광개발 관심있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관련주,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중국 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호재도 동시에 작용하며 오늘 장중에 토니몰이라는 기업이 매우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30%가 청년층. 22년 우울증 환자는 18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가 늘어난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36%가 청년층이라고 하니까 분명 심각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청년층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바로 SNS가 꼽힌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SNS가 발달하다 보니 비교의 비교가 거듭되며 우울감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SNS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데 SNS만 보면은 나 빼고 다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조금의 영향은 끼칠 것 같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은 비용 일부분을 보전해주고 있고 지자체들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꼭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커피 가격도 사상 최대. 커피는 좀 잠잠한가 했더니 또다시 국제 코코아 가격에 이어 커피 원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업황 악화, 병충해까지 난리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와중에 아시아 국가의 커피 수요 확대도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커피 재고량은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관련주 한국 맥널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단 거래량이 매우 낮고 그 말인즉슨 위험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웹툰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오늘 DNC 미디어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주목받으며 웹툰주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이번에 애니메이션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차트, 넷플릭스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마존 프라임 차트에서는 역주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초로 1등까지도 성공했다고 하네요. 과연 추가로 이러한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네이버 웹툰이 북미에서 작품 후원 기능을 도입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웹툰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보면 슈퍼땡스 같은 거 있죠. 이제 후원하는 거. 그거를 네이버 웹툰 보다가 야 너무 재밌다 후원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손잡고 앞으로 6년 동안 135조 원을 들여 현존 100배 이상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스타게이트라고 하네요. 이번 프로젝트 핵심은 수백만 개의 서버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의 전력량보다 18배가 넘는 전력량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아마존도 AI 센터에 앞으로 15년 동안 20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AI, 클라우드, 반도체 등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